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대화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이서정 님이 지으셨고요. 위북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니면 사이가 이제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올바른 대화법을 알고 대화를 하게 되면 나의 품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문장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보니까 정말 좋은 말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의 주인입니다. 선장이 작은 키 하나를 조종해서 거대한 배를 몰아가듯 여러분은 말을 조종해서 자신의 운명과 심지어는 세계의 운명마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키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로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암초로 돌진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의 운명이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 말에 좌우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말을 유창하게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적게 함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인 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연비를 높이도록 도와주며 좋은 인상을 상대에게 남기도록 대화의 품격을 높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신종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 극히 제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변화를 극복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을 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는 비대면의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소는 어떤 사람이든 내 편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닌 무기이다. 미소를 짓는 당신은 상대방 마음마저 환하게 밝혀준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영락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모습은 상대를 매혹하기에 충분하다. 그들의 웃는 표정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게 한다. 웃는 모습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웃는 얼굴은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얼굴이 어두우면 소극적이고 실패주의자처럼 보인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곁에 앉아야 한다면 같은 값이라면 웃는 사람의 곁에 앉으려 할 것이다. 웃는 얼굴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이라도 그 사람에게 풀어 보이고 싶다. 미소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본다. 우선 억지로라도 웃어본다. 콧노래를 불러 자기 내면의 흥을 돋우고 난 다음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행동해본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된다.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늘 환영을 받는다. 우리는 대화가 안 풀리면 화를 내고 상대를 원망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가버린다. 그러나 노여움을 겉으로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심을 발휘해 쾌활한 표정으로 상대와 헤어지면 다음번에는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다음 기회를 위한 좋은 담보물이 된다.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끝에 가서는 상대에게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헤어져야 한다. 부탁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더라도 상대가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결과를 얻는다. 반갑게 처음 만나 인사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상대에게 기만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반가웠으면 도중에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던지 끝은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방편이다. 상대와 개운치 못한 관계로 끝났다면 사과를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헤어지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라. 대화가 한없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만이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들은 웃거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신만이 모르는 상태라면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가령 그 전시회를 자신만이 보지 못했다면 애써 숨길 일이 아니다. 난 그 전시회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그림에 대해 논할 수가 없어.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반문해 올 수 있다. 여태껏 그 유명한 전시회를 안 가봤단 말이야? 그러나 그 이상 당신을 추궁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전시회의 그림을 자신의 감상을 곁들여 설명을 하려 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상대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설명을 해주려고 안달을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회의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한 것은 잘못이겠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면 모르는 부분을 솔직히 말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상대에게 질문하는 것은 상대를 우쭐하게 해주고 상대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욕구를 한껏 자극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지 말고 잘 모르는데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 말을 할 때도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 일할 때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워두어야 하고 말을 밖으로 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은 도중에 차질이 생기기 쉽고 비록 성공한다 해도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만약 당신이 실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일에 협력해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사람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위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말을 계획성 없이 함으로써 무책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내가 다음 주 너희 이사할 때 짐 정리를 해주러 올게.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우주산악회 북한산 등반 모임에 참가할 거야. 그때 보자. 이렇게 말해놓고 등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는 책임이 있어야 하고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처럼 미리 계획해서 입에 올려야 한다. 빈말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꼬일 리 없다. 약속 불이행의 대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다. 신뢰를 상실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실패에 처해 있어도 도와줄 친구가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누가 봐도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라든지 생각도 안 해보고 행동부터 개시한다든지 하는 선입견을 주기 때문이다. 약속은 그 사람의 신용을 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나와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약속이란 점을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사람끼리 생겨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즉시 거절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다. 해놓은 약속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채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말과 행동이 일치함이니 말이 곧 행동이요 약속이 되는 셈이다. 약속 불이행의 매운맛, 그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맛봐야 할 대가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과할 수 없다. 사람은 사과하게 되면 자신이 연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안달을 부린다. 자신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들이 사과한다면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피상적인 사과일 뿐이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인 사과나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는지는 모른다. 사과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지한 사과는 다른 사람이 신뢰를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같은 사과가 반복된다면 이는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의도적인 실수, 나쁜 취지, 나쁜 동기에 의한 실수를 덮어버리려는 오만한 변명 등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과장은 허풍쟁이를 만든다. 세상에는 무엇이든 과장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과장이 점점 버릇이 된 탓이다. 똑같은 거짓말도 서너 차례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것인 양 착각이 들 때가 있다. 가령 당신이 미국 여행을 2차례 했는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10여 차례 갔다 온 것으로 부풀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당신이 정말 10여 차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결국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꼴이다. 지나친 과장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격상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말이 남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대화가 끝나고도 후회하는 일이 없어진다. 과장이라고 해서 숫자를 부풀리는 것만이 아니다. 말마다 최상급의 표현을 버릇처럼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넌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야.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하다고 여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최상급의 표현으로 상대와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만큼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끝마다 네가 최고다. 이것이 가장 좋다. 라는 표현을 남발하다가는 말의 진실함을 오해받기 쉽다. 사실을 말하라. 이야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사실을 근거로 한 부분과 그 사람의 추측과 판단, 상상력을 근거로 한 부분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 채 억측을 동원해서 마구 떠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상대로부터 단단히 역겨움을 당한다. 요즘엔 사실을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그 가짜뉴스가 사실인 양 전파되어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가짜가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 발생하는 수많은 폐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내는 속성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 단 그 속성을 드러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가짜는 언젠가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치판을 보면 얼마든지 그런 예를 보게 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언젠가는 거짓의 진실이 밝혀진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이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다. 갖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에 진실한 말 한마디를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화의 품격을 아는 사람이다. 경쟁심을 일으키고 싶다면 자랑하라. 자랑이나 교만은 인간관계의 금기사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결점을 가지는데 자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열등감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이비리그 나온 것 말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기 쉽다. 유명한 모 인사가 바로 나의 친척이야. 이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 친척의 힘을 빌려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이기 쉽다. 그러므로 자랑이 많을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으로 보아도 된다. 오래도록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티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감추기 위해 부를 과시하려 든다. 한두 가지의 자랑, 남을 경멸하지 않는 투명한 자랑은 애교로 보아넘길 수 있다. 그러나 반복하는 자랑, 교만이 밴 자랑, 남과 비교하는 자랑 등은 남의 멸시와 투쟁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대화의 중간에 끼어들거나 독점은 금물. 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해서는 곤란하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서 말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때마다 그건 말이죠 하면서 얼른 말을 가로채 자기 말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는 또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딱 잘라 부정해버리고는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번번이 부러뜨리려 한다면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남의 말을 들어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말하고 싶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족속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말하는 와중에 불쑥 끼어들게 되는데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안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기발한 것이라도 좋은 것이 못 된다. 말의 허리를 부러뜨리지 말라.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한 이야기를 조금 후에 다시 하는 경우가 생긴다.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을 짜증나게 한다. 가령 책을 읽더라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재빨리 다른 장으로 넘어간다. 듣는 사람 입장도 그다지 기분이 좋을 리가 없다. 이해력이 떨어진 나머지 두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하한 경우라도 같은 말 혹은 비슷한 중복의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야기의 특성상 아까 한 말을 할 수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 앞에 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단 말이지 알겠나? 가정은 신이 내린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가 없으니 다른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 같은 뜻의 말이라도 변화가 있는 반복이라면 실증을 내지 않게 된다.
흥분한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 아니면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할 상황을 찾으려 할 때 이야기의 톤은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진다.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소근거린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거나 흥분한 톤으로 말할 수 없다. 그들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 분위기를 맞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대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면 그들과 똑같이 큰 소리로 대화의 분위기를 맞추게 된다. 하지만 흥분되어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흥분한 사람은 침착한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흥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데 상대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해 온다면 어떨까? 분명 모멸스러운 기분이 들 것이다. 차분한 목소리는 흥분한 목소리를 100번 누른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이다. 결국 승리의 몫은 차분하게 대응한 사람에게 돌아간다. 대화의 품격을 갖춘이라면 다툼의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갖춰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전략을 구사할 줄 안다. 말이 많으면 실언하기 쉽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 위주로만 풀어간다. 그러니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 조용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이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되 간간히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대화란 오고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것은 흥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말이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진 비밀이 새어나간다.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써 상대가 가진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다. 반대로 열심히 들으면 우선 상대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상대의 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대화의 장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실언을 자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돈을 아끼듯 말을 아껴라. 한 번 한 실언, 한 번 잘못 뱉은 말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 오늘 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면 간곡한 사과로 무마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간직한다. 만약 우리가 대인관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언을 줄이려면 말을 적게 해야 한다.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되도록 말을 줄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 사회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말이 많으면 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말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머릿속에 여과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방 입 밖으로 튀어나갈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 입으로 전달하게끔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말이 없어 과묵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담겨 있고 무게가 있다면 누구나 당신의 말을 즐겁게 경청하려 들 것이다. 처음에는 이와 같은 훈련 때문에 말이 지나치게 무겁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에 따라 점점 자연스러운 말이 된다.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라.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대화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을 향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도록 절제 있는 친절을 보여야 한다. 대개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그러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보인다면 그는 곧 실망으로 돌아선다. 그 실망의 정도가 커지면 드디어 상대는 화를 내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기대치가 무너졌다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기대감을 지니게 한 것은 무엇인지, 또 당신도 상대에게 어떤 기대감을 지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만약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지녔다면 실망을 하기 전에 올바른 기준의 상태로 재빨리 돌아와야 한다. 만약 상대에게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기대감을 표시해야 한다. 분명한 기대치를 표명해야 대화가 보다 원활해지고 서로에게 가지는 오해와 추측이 사라진다. 잊힌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말하라. 말이 없는 것은 과묵하다고 인정되어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때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지, 승낙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몰라 상대는 갈피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 등을 훔쳐보아서 자신을 나무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이 때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자신만의 세계로 숨어 들어가 버리고 사소한 문제라도 입을 꽉 다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매우 귀중한 존재이며 사려 깊은 사람임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신은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용기를 가지고 입을 열어야 한다. 속으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말을 해야 한다. 대단한 사람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더라도 그 지위나 명성에 주눅이 들 필요는 전혀 없다. 상대방도 당신처럼 장단점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자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을 자신이 없고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깔보게 될지 모른다. 상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라. 대개 사람은 대화하는 동안 거의 자신의 이야기로 충당한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현명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회사가, 내 자동차가, 내 친구 중에는 과 같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당신의 회사는 어떠십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잘 되어가나요? 어머님의 건강은 어떠세요?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느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판단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면 나를 중심으로 한 화제보다 상대를 향한 화제가 더 풍요롭다는 걸 알게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말이란 현상화되는 물질 에너지로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지 않나? 말로 내뱉는 것들은 자기 생각과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 번쯤 미루어 반성해 봄직도 하다. 내가 하는 말이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를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산다. 나는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자. 말이 씨가 되어 돌아온다는데
굳이 부정적 표현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상대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을 누구보다 잘한다. 네, 여러분 조금 길어졌나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 간추려서 읽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좀 표시를 많이 했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